자, 이번 시간에 퇴직소득 원천징수 실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소득이라고 하는 부분은 퇴직으로 발생하는 모든 소득입니다. 근로의 대가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모든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보는데, 이러한 소득에 대해서 근로소득과 동일한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간략하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퇴직소득은 이렇게 됩니다. 자, 입사 시점부터 근로자가 입사를 하고요, 퇴사를 합니다. 퇴사를 하게 되는데, 퇴직금은 발생되는 시점이 입사 시점부터 서서히 발생이 되게 된다는 거죠. 매년 발생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매년 발생되는 금액들을 전부 다 누적적으로 누적해서 누적된 금액을 일시에 퇴직할 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지급하는데 이때 세액을 납부하게 되겠죠. 세액을 계산하게 되는데, 계산할 때, 자,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근무를 했다라고 하면, 10년 동안 근무했다라고 하면 10년치를 한꺼번에 받았고, 이 세금에 대해서 일시의 세금을 계산하게 되면,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근로소득은 매년 세금을 계산하는데, 퇴직금은 10년 동안 발생된 금액을 한꺼번에 받았다는 이유로 한 번에 세금을 계산하게 되면 오히려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별도의 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세액 계산 쪽에서 제가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 239페이지에 소득세법상의 임원 퇴직 소득 금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임원에 대한 퇴직 소득. 임원 퇴직 소득은 일단 법인세법 규정을 먼저 적용을 합니다. 자, 법인에서 지급을 하겠죠. 지급을 할 때 임원 퇴직 소득을 계산을 합니다. 한도를 계산을 합니다. 한도액과 지급액이 있습니다. 지급액 중에 작은 금액을 퇴직금으로 인정을 합니다. 퇴직금으로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자, 작은 금액을. 그러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겠죠.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근로소득으로 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고요. 이게 우리 소득처분으로 따지면 상여라고 하는 소득처분이 된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법인세법에 의해서 한도액과 지급액 중에 작은 금액, 한도로 인정되는 금액까지 퇴직금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퇴직금으로 인정된 금액 중에 되는 금액 중에 소득세법에서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으로 또 구분을 합니다. 근로소득, 즉 제가 교재에는 간주 근로소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로소득으로 또 구분을 해서 퇴직소득으로 분류된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를 합니다. 퇴직소득으로 과세를 하고, 근로소득으로 분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분류해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과도한 퇴직금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로소득으로 일부 돌리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239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법상의 임원퇴직소득하고 간주근로소득을 차감해서 퇴직소득으로 계산을 합니다. 자, 간주근로소득은 기준이, 이 제도가 생긴 게 2011년 12월 31일 날 생겼습니다. 그래서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또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2011년 12월 31일 이전 퇴직금은 전액 다 퇴직소득으로 보는 거고요. 이후 퇴직금은 별도로 규정을 정해서 합니다. 240페이지에 보면 2011년 12월 31일 이후 퇴직금은 연평균 3년 동안 연평균 급여액에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근속연수 곱하기 3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배수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고 3배수 이내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본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배수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해서 연말정산하고 나머지만 퇴직소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퇴직금 중에 2011년 12월 31일
까지 퇴직금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240페이지에 상단 부분에 있습니다. 1번과 2번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입니다. 뭐냐면 12월 31일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 기간을 전체 근무 기간으로 안분 계산해서 기간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2011년 12월 31일 정관에 규정된 퇴직금 상당액을 계산을 합니다. 그 퇴직금 상당액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 퇴직금이고 나머지 금액은 이후 퇴직금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중에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41페이지에 퇴직의 판정 특례입니다. 퇴직이긴 하지만 퇴직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이 임원이 됐다든가 뭐 이런 사유가 발생했지만 퇴직금을 실제로 받지 않으면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종업원이 임원이 됐을 때는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면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퇴직이 아닌 걸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방갈로 2번에 퇴직이 아니지만 퇴직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실제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도 퇴직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1번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그러면 242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에 법인의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이 부분은 과거에 있던 규정으로 2015년도 12월 31일까지만 적용이 됐던 부분이고요. 16년도부터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점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근로소득, 퇴직소득의 수입식입니다. 퇴직한 날로 합니다. 퇴직한 날 기준으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243페이지에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퇴직소득은 아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직원이 입사해서 실제 퇴사하는 시점인데, 퇴직금은 입사 시점부터 발생돼서 이 누적된 금액을 퇴사하는 시점에서 일괄 지급을 한다라는 겁니다. 일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이때 일괄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바로 일시에 계산을 하게 되면 굉장히 세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근무를 했다라고 보고요. 퇴직금으로 1억 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자, 1억 원 기준으로 그냥 단순히 세금을 계산한다, 지금 당해연도에 계산한다라고 하면 세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퇴직자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처럼 매년 받았다면 매년 세금을 냈다라고 하면 일괄 계산한 것보다는 세금이 적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퇴직소득세 계산 방식은 연분연성법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과세표준 곱하기 근속연수분의 1 곱하기 세율 곱하기 1분의 연수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연분연성법입니다. 연분연성법을 적용해서 세금을 계산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1억 원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세율. 자, 1억 원에 10분의 1이면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이면 세율 6%입니다. 6%에 1분의 10 하게 되면 세금은 1,000만 원에 6%면 60만 원이고요. 그래서 총 세금은 600만 원이 나옵니다. 퇴직소득세가. 600만 원 나오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이 최근에 몇 번에 걸쳐서 개정이 됐습니다. 자, 과표 곱하기 근속연수분의 1로 되어 있던 부분이 과표 곱하기 근속연수분의 5로 일단 1차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5분의 근속연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 곱하기 10분의 5 하게 되면,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면 지금 현재 24% 적용이 될 겁니다. 곱하기 5분의 10 하게 되면 대략 계산하면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1,3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세금이. 1,3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자, 이렇게 1차 한번 또 개정을 했다가
지금은 또 바뀐 방식이 5라는 숫자가 아니라 12배수로 바뀝니다. 12배수로 바뀌어서 1억 원 곱하기 10분의 2 하면 1억 2천이 됩니다. 1억 2천 곱하기 1억 2천은 세율이 35%에 해당이 되죠. 곱하기 12분의 10 하게 되면 금액이 상당한 금액으로 증가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퇴직소득이 상당히 많이 부담스러운 방식으로 세법이 좀 개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왜 이렇게 개정이 됐냐면 퇴직금은 지금 현재 현금으로 받아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보다 퇴직연금으로 지급해서 노후 대비 차원으로 퇴직금을 사용하도록 정부에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으로 가입이 돼 있는데 실제 퇴직하고 나면 그 퇴직연금을 노후에 연금 수령할 때까지 이게 보존이 돼야 되는데 중도에 찾아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도에 인출하거나 찾아버릴 경우에 세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세액 구조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에다가 계속 유지를 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나중에 퇴직소득세나 또는 연금소득세로 전환되는 방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세금 구조를 이렇게 바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243페이지에 과세표준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퇴직소득 금액은 비과세 퇴직소득을 제외한 퇴직급여액을 말한다라는 거고요. 자, 퇴직소득 금액에서 과세표준은 퇴직소득 금액에서 퇴직소득 공제 금액을 차감해서 계산을 합니다. 퇴직소득 공제 금액은 근속연수 공제 금액하고 환산급여 공제액으로 갑니다. 근속연수는 근속연수별로 공제 금액을 별도로 정해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환산급여는 퇴직소득에서 근속연수를 차감한 금액에다가 근속연수분의 12로 적용해라 라는 겁니다. 근속연수분의 12를 적용해서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환산급여 공제라고 있습니다. 환산급여 금액이 800만 원일 때는 100%를 공제를 하고 차등해서 3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35% 공제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근로소득 공제 부분하고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45페이지에 그렇게 해서 과세표준이 계산이 되고 나면 산출세액 계산합니다. 세율 적용해서 산출세액 적용하는데 246페이지에 보시면 산출세액은 환산급여 플러스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기본세율 곱하기 12분의 근속연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근속연수분의 12 또는 12분의 근속연수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연분연선법으로 12배수로 늘어나는 구조이다 보니까 세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조세 저항에 부딪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16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계산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종전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 즉 근속연수분의 5로 계산한 금액하고 개정 규정, 즉 12분의 근속연수로 계산한 부분하고 비교해서 8대2로 하도록 했었고요. 17년도는 6대4로 계산을 합니다. 6대4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246페이지에 참고에 2016년도 개정 전 규정을 제가 참고 자료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249페이지에 퇴직소득 과세 방법. 자, 원천징수 시기,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퇴직금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한다라는 거고요. 자, 원천징수 의무자, 누가 원천징수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회사가 원천징수를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원천징수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원천징수할 때 우리 퇴직금은 퇴직연금을 많이 가입을 하죠. 퇴직연금. 퇴직연금을 가입을 하고 있는데 이 퇴직연금은 종류가 DC형과 그죠? DB형 이 있습니다. DC형과 DB형이 있는데 원천징수는 DC형은 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를 합니다. 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를 하고요. DB형은 회사가 원천징수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회사가 DC형으로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다라고 하면 회사 연금사업자한테 홍길동이가 몇 월 며칠자 퇴사했습니다. 통보만 하시면 됩니다. DB형으로 가입했다라고 하면 우리 회사에서 퇴직금 계산해서 원천징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원천징수 세율은 기본세율로 합니다.
자,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법 250페이지에 관련되는 내용인데, 자, 요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가 2010년도 5월 5일 날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를 했고요. 자, 2017년도 10월 5일 날 퇴사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퇴사를 할 때, 자, 그러면 17년 1월 1일부터 17년도 사이에 발생된 거, 이때 원천징수에서 신고하고 납부하면 될 겁니다. 납부하면 되는데, 자, 입사 시점부터 계속해서 근무하다가 퇴사를 했다라고 하면 한 번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도에 예를 들어서 2013년도 5월 5일 날 중간정산을 했다라는 겁니다. 중간정산을 했다라고 하면 중간정산 때 일부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중간정산 때 신고하고 나면 중간정산 이후에 발생되는 퇴직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될 텐데, 우리 세법에서는 그 이전에 발생된 것과 중간정산일 이후에 발생된 걸 합쳐서 신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고할 수 있다. 요거는 유리하면 신고하시면 되고 불리하면 따로 떼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중간정산 했을 때 중간정산 퇴직금도 최종 퇴직할 때 합쳐서 그러니까 그 원천징수를 할 수가 있다라는 점 250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51페이지에 지급명세서 제출 3월 10일까지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중도퇴사자든 그러니까 계속 근로자는 퇴직금이 없죠. 중도퇴사자라 하더라도 3월 10날까지 지급명세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퇴직소득에 대한 이론 과정을 정리했습니다.